나만의 집짓기 노하우 8번째. 초보 건축주를 위한 건축 내비게이션. 건축계획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 과연 어떤 규모와 형태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지 궁금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집을 지을지 방법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축하려는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분양 목적인지, 임대 수익 목적인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지에 따라서 건축물의 외관과 자재가 정해지고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법령 검토를 잘 못해서 용적률의 손실을 보는 건축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 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인지, 분양 대상 건축물인지, 상가 건축물인지, 임대 목적 건축물인지, 해당 용도에 따라 전문 건축 설계사 사무소와 건축물 디자인 전문가를 찾아 건축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비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할 때 공사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보통 세세한 비용 항목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 시작부터 보존 등기할 때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 작성의 시작은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축계획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건축계획안 실패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사례 1. 가설계를 받아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도면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소개받은 시공사를 통해 시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에 4층밖에 짓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2. 200% 용적률이 적용되는 부지에 건축사 사무소의 검토 결과대로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북쪽에 3m 폭의 도로가 있었는데 이를 후퇴선까지 고려하여 4m 도로폭이 인정된다는 걸 몰라 건축주는 결국 용적률 10% 이상을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사례 3. 어렵게 준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이 지은 지 10년은 된 것처럼 급격히 노후해 보이는 겁니다. 건축물 외부 디자인과 외장재의 비용을 덜 투자한 결과죠. 건축주는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의 목적에 맞는 건축계획을 했다면 임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란 아쉬움만 남습니다. 사례 4. 빌라를 어렵게 준공해 분양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투룸에 비해 3룸이 분양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지역에서 3룸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에 맞는 구조와 외관을 건축계획해야 했던 것입니다. 위 실패 사례들처럼 건축주의 의도, 건축의 목적, 확보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축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계획안은 전문 건축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 짓다가 10년 늙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계획안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 건축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비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토대로 건축계획안을 준비하면 출발은 아주 성공적일 겁니다. 하지만 초보 건축주들이 위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가 있습니다. 닥터빌드와 함께 건축계획안을 준비하면서 10년 늙지 않는 건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 설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